안녕하세요. 자, 우리 1회 1단원, 소단원 지필평가 문제 모두 다 풀었습니까? 자, 그럼 우리 한번 답을 확인하러 가봅시다. 자, 우리 1단원은 문학의 다양한 해석이라는 단원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문학작품은 꼭 하나로만 해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타당한 근거를 들어서 내가 잘 해석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해석하는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관점 4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어요. 그래서 문학작품 안에서, 문학작품 속에서 근거를 찾아내면 내재적 관점, 절대론적 관점이라고 불렀고, 적어볼까요? 문학작품 이 안에서 근거를 찾아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시어가 사용됐고 몇 년 몇 행으로 이루어져 있고 어떤 표현법들이 사용되었고, 자, 근거가 작품 속에 있다 하면 빨간 그냥 해야겠다. 자, 그러면 우리 작품 속에 있으면 내재적 관점이라고 불렀고, 혹은 절대론적, 절대주의적 관점이라고 불렀어요. 자, 그러면 문학작품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바깥에 있다. 이 문학작품을 쓴 작가를 중심으로 본다. 혹은 이 작품이 나온 사회현실, 혹은 시대 상황을 본다. 자, 반영론적 관점. 자, 독자가 어떠한 깨달음을 얻었는지를 중심으로 본다. 자, 우리 여기 바깥에 위치한 요것들을 뭐라고 불렀지? 외재적 관점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관점에 따라서 작품을 감상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때는 다른 사람이 들었을 때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다 라고 타당한 근거를 들어줘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여기서는 청포도라는 작품을 보고, 자, 이것을 해석해 놓은 비평문을 한 편 볼 건데요. 이 비평문의 비평가가 어떤 것을 근거로 이 작품을 해석하고 있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작품 속에 근거 있으면 내재적 관점, 작품 밖에 작가나 시대상, 독자를 중심으로 보면 외재적 관점이라고 했었고요. 자, 그럼 이것을 바탕으로 내용으로 들어가 봅시다. 자, 내고장 7월은 청포도가 익어가는 시절. 자, 푸른색의 색채 이미지 사용하고 있고, 청포도는 무엇을 의미한다고 했죠? 우리 여기서는 평화롭고 풍요로운 세계를 의미한다. 자, 시각적 심상을 사용하고 있죠. 눈에 보이듯이. 이마을 전설이, 전설은 청포도를 의미했고, 주저리 열리고, 헷갈리니까 다른 색으로 해볼게요. 주저리 뭐라고요? 의태어, 모양을 흉내내는 말. 주렁주렁이랑 같아. 주저리 열리고, 먼데 하늘도 푸른색. 꿈꾸며 알알이 들어와 박혀. 자, 하늘은 뭐라고? 내가 추구하는 꿈, 희망, 이상. 내가 추구하는 것들이 어디에 담겨 있어? 청포도에 담겨 있어. 그렇다면 내가 바라는 건 바로 보니 평화롭고 풍요로운 세상에 대한 소망이 담겨 있어 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 이 시의 내재적 관점으로 보면 평화롭고 풍요로운 세계에 대한 소망이라고 해석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하늘 밑 푸른 바다가 역시 푸른색. 가슴을 열고, 우리 가슴을 열었다. 우리가 뭐라고? 의인법이라고 했죠. 자, 굉장히 뭔가 희망찬 분위기. 흰 돛담배가 곱게 밀려서 오면, 자, 우리 이번에는 흰색. 자, 우리 시각적 심상이 많이 사용되는데요. 우리 이 시에서는 바로 뭐가 보이고 있다? 흰색과 푸른색의 색채 대비.
시각적이죠? 자, 내가 바라는 손님은, 자, 이거 중요하지? 내가 바라는 손님. 자, 이 손님은 고달픈 몸으로 청포를 입고 찾아온다고 했으니, 자, 왜 고달프게 와? 쉽게 올 수 없습니다. 자, 고난과 시련을 극복하고 와요. 아이고. 오는데, 자, 근데 뭘 입고 온다고? 청포를 입고 찾아온다고 했으니, 청포는 푸른색 도포. 그럼 청포를 입고 온다고 했으니까 내가 바라는 손님이 오면 푸른색 이미지. 자, 푸른색 이미지는 뭐라고요? 우리 여기서 흰색과 푸른색이 가져다주는 이미지 정리해 볼게요. 일단 흰색, 아직 흰색 더 끝까지 나와야 알겠지만, 흰색은 순수하다, 깨끗하다 라는 느낌을 보여줄 거고요. 자, 그리고 푸른색은, 자, 우리 푸른 하늘, 그 안에 청포도, 자, 전부 다 어떤 거였죠? 굉장히 이상적이고 평화롭고 희망적인, 이상, 내가 추구하는 희망, 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게 푸른색입니다. 자, 찾아온다고 했으니 올 거야 라고 확신을 가지고 있죠. 내 글을 맞아 이 포도를 따 먹으면 두 손은 한뿍 적셔도 좋으련. 자, 우리 여기는 젓는다, 촉각이고요. 자, 그리고 우리 여기서 나오는 화자의 태도, 어떤 태도? 굉장히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태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나는 져줘도 돼. 희생적, 헌신적. 아이야, 우리 식탁엔 은쟁반에, 자, 흰색 하얀 모시수건을 마련해 두렴. 자, 하이야는 시적 허용이었죠. 자, 시적 허용을 사용해서 하얗다는 걸 강조해주고 있고요. 바로 무엇을 의미한다? 바로 손님을 맞이하는 나의 자세야. 손님을 맞이할 때 나 어떻게 기다릴 거야? 아주 순수하게, 깨끗하게, 정성을 다해서. 다해서 기다리겠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 시를, 자, 그냥 내재적으로 감상해 보면 어떤 의미다? 바로 평화롭고 풍요로운 세상에 대한 소망 혹은 염원이라고 주제를 해석해 볼 수 있겠고요. 시대적인 상황이나 혹은 작가의 삶에 비추어 보자면 조국 광복에 대한 염원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특히 청포도는 한 줄기에 주렁주렁 매달려서 이전에 가족 공동체가 회복돼서 다시 모여 살기를 바란다. 혹은 독립운동을 위해서, 혹은 살기 힘들어서 먹고 살기 위해 떠나간 나의 어떤 동료, 가족, 일가, 친척들이 다시 되돌아왔으면 좋겠다. 혹은 독립운동하러 갔던 나의 동지가 되돌아와서 우리 같이 예전처럼 함께 살았으면 좋겠다 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시예요. 자, 그럼 1번부터 가봅시다. 자, 이 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적절, 맞는 걸 고를 거죠? 반어를 통해, 자, 우리 반어는 뭐예요? 속마음과 반대로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여기 속마음과 반대로 되어 표현하는 것은 나오지 않습니다. 반어, 속마음과 반대로 하는 거고요. 상징적 소재, 우리 상징적 소재 여기서 뭐 쓰였어요? 뭐 청포도라든지, 뭐 내가 바라는 손님이라든지, 자, 이런 것들은 상징이라고 볼 수 있죠. 자, 상징적 소재를 통해 희망을 형상화, 나타내줬다, 그려줬다. 자, 우리 희망을 나타내주는 시어 뭐 있었죠? 푸른색의 색채를 나타냈던 청포도라든지 하는 것들이 꿈과 희망을 보여주는 소재입니다. 2번 정답. 자, 풍자. 자, 풍자가 뭐죠? 자, 비판적인 현실을 혹은 비판적인 어떤 인물, 부정적 인물을, 자, 웃음을 사용해서 지적하고
옳게 고치려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게 풍자죠. 비유를 통해 슬픔과 안타까움의 정서라고 했는데요. 자, 우리 슬픔과 안타까움의 정서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은 아니지만 그때 과거에 평화롭고 풍요로웠던 세상을 그리워하고 또 그렇게 되리라고 믿고 나는 어떤 준비를 하는 의지를 보여줬어요. 자, 먼 곳과 가까운 곳의 대조, 자, 이런 것들도 나온 적이 없었죠. 자, 먼 곳과 가까운 곳이 아니라 오히려 색채를 대비함으로써 주제를 선명하게 부각시켜 줬습니다. 자, 2번 이 시의 1부터 5연의 중심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자, 1년 내 고장은 7월에 청포도가 익어간다. 자, 내 고장 7월은 청포도가 익어가는 시절 맞죠? 자, 청포도 안에는 뭐가 담겨있니? 하늘이 꿈꾸며 알알이 들어와 박혀있으니까 꿈과 소망이 담겨있고, 자, 하늘 밑 푸른 바다가 가슴을 열고, 자, 흰 돛담배가 곱게 밀려서 오면, 자, 밀려오기를 바랬죠. 자, 그러면 내가 바라는 손님은 고달픈 몸으로 청포를 입고 찾아온다고 했어. 그럼 여기까지도 맞고, 내 글을 맞아 포도를 따 먹으면 두 손은 한뿍 적셔도 좋으련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서는 실제로 청포도를 따먹은 게 아니라 뭐다? 따먹고 싶다는 소망. 따먹고 싶다라는 소망을 나타내줬기 때문에 5번이 틀렸다. 적절하지 않은 틀린 거. 자, 3번 가볼까요? 이 시에 대한 해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했습니다. 손님은 이상적인 삶을 실현시켜줄 존재군. 자, 왜? 바로 청포를 입고 찾아온다고 했으니까 청포 안에 이상적 삶을 실현시켜줄 거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1번은 맞고, 말하는 이는 손님이 올 거라고 확신. 자, 온다고 했어. 그래서 나 뭐해? 준비하잖아. 올지 안 올지 모른다면 준비 못하죠? 올 거라고 확신하고 있어. 3번 손님은 말하는 이의 과거 모습이기도 하군. 자, 손님이 말하는 이의 과거의 모습이 아니라 이 손님은 나중에 올 거야. 손님은 말하는 이의 과거의 모습이 아니고 무엇을 말한다? 간절히 기다리는 대상. 뭔가 간절히 기다리는 대상이 손님이라는 사실 알 수 있어요. 그러면 3번이 틀렸죠? 아이는 말하는 이를 도와 손님 맞이를 함께하겠군. 왜? 아이야. 자, 여기서 아이는 약간 심부름하는 아이, 일하는 아이를 불러서 시키는 형태입니다. 약간 옛날 시에 그런 형식을 계승해서 마지막에 세 글자 고정하는 것처럼 아이야 라고 넣어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5번 말하는 이는 간절하고 헌신적인 자세. 자, 그래서 간절하고 간절히 바라죠? 헌신적이다. 뭘 보고 헌신적이라고 했지? 내 손 젖어도 좋다. 적셔도 좋다. 이 표현에서 알 수가 있었어요. 4번 이 시에 나타난 손님의 모습을 바르게 추측한 것은, 자, 1번 시련 속에서 허무함. 자, 시련을 극복하고 뭔가 성취해냈는데 허무함을 느낄 리가 없겠죠. 자, 그 다음 스스로를 원망하며 괴로워하고 있을 거야. 자, 이 고달픈 몸으로 오고 청포를 입고 찾아온다고 했으니까 원망하고 괴로워할 이유가 없죠. 고생을 많이 해서 지쳐있는 사람일 것 같아. 자, 그래서 고난과 시련을 극복하고 올 거기 때문에 좀 지쳐있죠. 자, 3번 정답. 주어진 운명을 그대로 수용하는 수동. 아니죠. 시련을 극복하고 개척해내는 적극적인 개척, 적극, 혹은 자주적인, 수동 아니죠? 자주적인 적인 사람일 거야 라고 짐작해 볼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공동체 이익보다 개인의 이익. 만약에 개인의 이익을 생각했다면 자기가 그렇게 힘들게 이것을 부정적인 상황을 극복하려고 막 그렇게 애썼을까? 아니겠죠. 반대로 공동체, 개인적 이익보다는 공동체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5번 이 시의 기억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이라고 했어요. 우리 기억은 청포
도포입니다. 푸른색 도포. 자, 가장 적절한 걸 고르라고 했어요. 자, 적절한 동글. 성스러운 이미지로 종교적 색채. 자, 우리 종교적 색채가 아니고요. 이 작품은 무엇을 의미한다? 자, 청포는 희망이나 어떤 굉장히 이상적인 그런 색깔을 의미한다 라고 이야기했죠. 자, 그래서 종교적인 색채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무거운 이미지로 미래에 닥칠 실현 아니죠. 깨끗한 이미지로 희망적이고 상서로운 뭔가 보통이 아닌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준다. 네,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희망적이고 희망을 의미하죠. 자, 상서로운 느낌, 뭔가 신비롭고 이런 느낌. 자, 이런 느낌을 줍니다. 향토적 이미지, 향토는 뭐라고? 시골 같은 느낌. 자, 근데 우리 푸른색이 향토적 느낌을 말하지도 않고 과거 회상 나오는 부분 없습니다. 평화로운 이미지로 말하는 이 희생적 태도. 물론 평화로운 이미지까지는 맞아. 하지만 뭐가 안 돼? 희생적 태도가 안 돼. 말하는 이가 아니라 얘는 손님이 청포를 입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말하는 이의 희생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3번이 정답이 되겠죠. 6번. 이 시의 표현상의 특징으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수미상관. 자, 수미상관 뭐지? 머리수 꼬리미. 처음과 끝이 똑같거나 아주 매우 유사한 형태. 근데 우리 여기서 맨 처음하고 맨 끝이 똑같았어? 안 똑같았어? 안 똑같았어. 그러니까 얘는 수미상관이 나오지 않았어요. 색채 대비 흰색과 푸른색의 색채 대비를 통해서 선명한 이미지를 줬습니다. 선경우정. 자, 선경우정은 뭐냐면 앞선자, 경은 풍경, 광경을 보여주고 뒤후자, 정서할 때 정, 자신의 감정이 뒤에 나와 뒤에 정서가 드러나요. 이런 걸 선경후정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앞에는 광경이나 어떤 풍경 보이는 거, 뒤에는 자신의 정서가 나오는 걸 선경후정이라고 부르고, 우리 여기서는 선경후정 안 나왔어요. 4번. 자연물의 감정을 이입하여 슬픔의 정서를 드러낸다. 우리 이 시 슬픔의 정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슬픔의 정서 아니에요. 뭐라고요? 올 거라고 믿고 기다리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자연물의 감정을 이입해서 슬픔의 정서 아닙니다. 강렬한 어조와 직설적 표현을 활용하여 주제를 드러내고 있다 라고 했는데요. 자, 우리 이 시에서는요, 네, 확인을 해보니까, 자, 어때요? 앞에 본문 한번 보세요. 자, 우리 강렬한 어조, 직설적 표현이라고 하면 상징이랑은 맞지를 않죠. 또 이육사의 시임에도 불구하고 이육사 시들은 약간 좀 의지적이고 강렬하고 이런 시들도 좀 있는데, 이 시는 뭐뭐 하렴 하면서 약간 부드럽게 조금 더 여성스러운 느낌을 주고 있어요. 왜냐면 청포도를 같이 이 손님과 같이 따먹기 위해서 은쟁반의 모시수건을 준비해 놓겠다. 우리 보통 이렇게 옛날에 음식 손님 접대를 위해서 뭔가 음식과 접시를 준비하는 건 남성이라고 보기에는, 그러니까 강렬하다, 강하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애매하죠. 자, 그래서 여성적인 어조입니다. 강렬한 어조 아니고 여성적인 어조라고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어떻다? 자, 기다림을 나타내주고 있어요. 왜 여성적 어조를 썼을까? 남성적 어조는 약간 더 강렬하고 의지적이고 뭐 때려 부시겠다 이런 표현에 좀 더 어우러지고, 여성적 어조를 쓰면 헌신하거나 기다리거나 이런 것들은 여성적 어조와 더 어울립니다. 여기서 남성적이다 여성적이다 라고 가르는 것은 우리 요즘의 생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이 시가 나왔던 그때 당시 과거, 자, 일제강점기 구한말, 자, 이때 자, 우리 남성과 여성의 그런 그 당시의 역할의 차이. 자, 보통 남자가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여자는 막 기다려, 헌신하고 희생하고, 그죠? 자, 그래서 기다림이나 손님에 대한 기다림, 그리고 나의 헌신적인 태도, 자,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데 여성적 어조가 더 적절하다고 볼 수 있어요. 7번. 이 시에 말하는 이의 상황으로 적절한 것은,
자, 지금 뭐 하고 싶다? 손님이 오기를 간절히 기다립니다. 자, 그럼 손님과 함께 멀리 떠나고 싶다? 아니죠. 고향에 뭐 가지 못하고 떠돌아다닌다? 아니요. 자, 얘는 고향에서 손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성스럽게 손님 맞을 준비 맞죠? 뭘 준비했어? 은쟁반에 모시수건을 준비했습니다. 기다림의 대상을 만나 대화를 나누고 있다? 아니지. 나누고 싶다. 부정적 현실 속에서 체념하고 좌절한다? 아니죠. 의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8번. 말하는 이가 꿈꾸는 삶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어떤 삶을 꿈꾸고 있죠? 자, 평화롭고, 자, 굉장히 풍요로운 그런 삶을 추구하고 있죠. 자, 그럼 뭐겠니? 당연히 5번. 순수한 마음으로 평화롭게 살아가는 삶을 꿈꾸는 삶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평화로움. 자, 요런 삶에 대한 소망이라고 했습니다. 자, 9번. 이 시의 오연에 드러난 말하는 이의 태도로 적절. 우리 오연에서 뭐라고? 내 손은, 두 손은 적셔도 좋으련, 적셔도 좋으련이라고 해서 헌신적이라고 했죠. 자, 그러면 몇 번입니까? 손님을 안쓰럽게 여기고 동정, 아니죠? 자신을 찾아오지 않는 손님을 원망, 아니죠? 자, 손님을 동경하고 부러워, 아니죠? 자, 손님을 만날 길을 나서는 적극, 아닙니다. 준비만 할 거고 나는 그 손님이 오면 이렇게 할 거야. 자, 바로 헌신적인 태도. 두 손은 젖어도 좋아요. 10번. 보기와 같은 관점에서 시를 해석할 때 손님의 의미를 이 어절로 쓰시오. 나는 이 시가 지어진 시대적 상황이, 자, 뭘 봤어요? 시대적 상황을 봤습니다.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긴 민족 순환기라는 것과 또 시인이 독립운동가로 활동했다는 점에 주목해서 이 시를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해. 자, 그럼 우리 이걸 봤을 때 어절, 우리 어절이면 띄어쓰기. 그럼 뭐겠니? 바로 조국의 광복, 조국 독립. 라고 쓰시면 되겠죠. 자, 손님에 대한 말하는 이의 태도와 가장 관련 깊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결초보은. 결초보은은 풀을 묶어서 은혜를 갚는다. 자, 어떻게 귀신이 돼서 풀을 묶어서 은혜를 갚았다는 것에서 죽어서도 은혜를 갚는다. 잊지 않고 은혜를 갚는다는 뜻이죠. 호가호위는, 자, 남의 권세를 불러서 여우가 호랑이의 위세를 부린다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우가 호랑이 뒤에 쫓아가면서 호랑이한테, 호랑아, 내가 얼마나 힘이 센 앤지 한번 볼래? 그러면서 호랑이를 뒤에 딱 세우고 가는 거야. 온갖 짐승들이 벌벌벌벌 떨었겠죠? 자, 지금 누구 때문에 위세를 부린 거야? 호랑이 때문에 위세를 부린 거야. 이런 걸 호가호위라고 합니다. 근데 호랑이는 자기 때문인 거 모르고 여우 진짜 짱이네 라고 착각할 수 있겠죠? 자, 여기 남의 권세로 남의 권세를 빌려서, 자, 굉장히 위세를 부린다. 막 그런 거 있죠? 막 힘센 애 옆에 붙어서 더 못되게 구는 애들 있지? 호가호위입니다. 동병상련, 같은 병을 앓고 있는 사람끼리는 서로 불쌍하게 여긴다 라는 거. 같은 처지,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끼리 서로 불쌍하게 여겨요. 이건 알죠? 오매불망은 뭐게? 자나 깨나 잊지 못하다. 자나 깨나 잊지 못해요. 자, 자나 깨나 잊지 못하고, 자, 너무 간절히 생각해요. 계속 생각해. 그러니까 너무 근심이 많거나 혹은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그립거나, 자, 이런 애들이 오매불망, 잠도 못 자고 계속 그 사람만 생각해요. 오매불망. 자, 그러면 나는 손님이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으니까 오매불망. 자, 잠도 못 자고 그리워하고 있자. 감탄고토. 달감자에 고는 쓸 고자야. 감탄고토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 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나한테 도움이 되면 맞아 라고 하고, 나한테 도움이 안 되면 야 이거 아니야 잘못됐어 라고 판단하는 자기 어떤 이익이나 자신의 어떤 생각에 따라서 뭐 취했다가 버렸다가 하는 것을 감탄고토라고 합니다. 넘어가 볼까요? 12번. 이 시의 주제를 조건에 맞게 서술하세요. 자, 소망이라는 단어를 포함해서 20자 내외로 쓰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이 사람은 어떤 것을 소망하고 있다? 평화롭고 풍요로운 세계에 대한 소망. 이게 바로 이 작품의 주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보기에 드러난 시의 해석의 근거와 해석의 기준이 되는 관점을 조건에 맞게 서술하세요. 자, 이게 중요해요. 자, 이육사의 청포도는 말하는 이의 간절한 소망을 노래한 시다. 말하는 이가 꿈꾸고 바라는 세상은 어떤 모습일까? 말하는 이는 고향을 청포도가 익어가는 곳으로 그린다. 고향의 청포도는 주저리 열려서 알알이 익어가고 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지금 얘가 말하는 이가 꿈꾸고 바라는 세상을 근거를 어디서 찾고 있니? 고향은 청포도가 익어가는 곳이고, 고향의 청포도는 주저리 열려서 알알이 익어가고, 한 알 한 알 탐스럽게 익어간 청포도는 넉넉하고 여유로운 고향의 모습을 떠올리게 하고 있어. 다 뭐해서? 바로 시 속의 시어들을 찾아봤죠. 그래서 뭐라고 해석했어? 청포도는 풍요롭고 평화로운 세상을 회복하기를 바라는 간절한 소망을 담아낸 시라고 해석했네. 자, 해석의 기준이 되는 근거가 어디 있었어요? 바로 시 속에 나와 있는 내적인 요소를 중심으로 해석하고 있죠. 자, 해석의 근거는 지금 밑줄 친 부분들입니다. 바로 풍성하고, 특히 우리 근거를 더 정확하게 하자면 여기를 근거라고 보시고 이렇게 해석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전체적으로 무엇을 바탕으로? 바로 시의 내적 근거를 중심으로 해석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어떻다? 풍성하게 열려서 한 알 한 알이, 자, 탐스럽게 익어가는 청포도는 넉넉하고 여유로운 고향의 모습을 떠올리게 한다 라는 것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자, 그러면 14번. 보기에 나타난 작품 해석의 근거는 나는 시를 읽으면서 소망을 이루려면 정성껏 준비해야 한다는 깨달음을 얻었어. 자, 나 독자가 깨달음을 얻었어. 뭔가 얻었지. 나는 누구? 독자. 이런 관점에서 이 시는 우리에게 기다림의 자세를 생각하게 해. 자, 누굴 봤습니까? 바로 독자요. 4번이 정답이 되겠죠. 15번. 문학작품의 해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같은 작품도 나는 해석 방법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 자, 우리 문학작품은 해석 방법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니까 당연히 평가가 달라질 수 있죠.
독자의 인식 수준이나 경험이 작품 해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맞습니다. 왜요? 내가 그것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그런 경험이 있는가. 예를 들면 우리 일제강점기를 경험해 본 사람, 그리고 일제강점기의 우리 민족의 삶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 자, 이런 사람들은 이 작품을 해석할 때 엄청 큰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 그러니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3번, 작품을 깊고 넓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 작품을 하나의 관점에서, 자, 우리 하나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 아니죠.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봐야 훨씬 더 깊고 넓게 이해할 수 있어요. 4번, 문학작품을 감상할 때에는 주체적인 관점에서 적절한 근거를 들어서 해석하고 감상해야 한다. 자, 우리 주체적인 관점과, 그러니까 남이 이렇게 봤다고 다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남의 관점에서 적절한 근거를 들어서 해석해야 돼요. 적절한 근거 매우 중요해요. 5번, 작품이 창작된 시대나 사회문화적 상황과 관련지어 작품을 감상하면 당연히 작품을 이해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되고 작가의 창작 의도와 같은 것들도 쉽게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내려가 볼까요? 그럼 이번에는 다음 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시를 보시면 비가 오면 온몸을 흔드는 나무가 있고 아아 소리치는 나무가 있고 이파리마다 빗방울을 퉁기는 나무가 있고 다른 나무가 퉁긴 빗방울에 비로소 젖는 나무가 있고 비가 오면 매처럼 맞는 나무가 있고 죄를 씻는 나무가 있고. 자, 나무들의 모습을 쭉 나열하고 있는데, 자, 우리 여기서 운율을 만들기 위해서 비가 오면 나무가 있고 나무가 있고 나무가 있고 나무가 있고 비가 오면 나무가 있고 나무가 있고 라는 표현, 또 사람이 있고 라고 했는데 우리 여기서는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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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뒤에서 운율을 만들어주고 있네요. 여기까지는 뭐니? 바로 나무들의 모습, 그리고 여기는 사람의 모습. 자, 나무와 달리 아이고 사람은 어때? 회피해버리네요. 자, 이렇게 대조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바로 사람과 나무를 대비하면서 바로 인간의 모습을 비판하고 있죠. 자, 그러면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이 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인간과 자연의 교감을 통해, 우리 교감은 나오지 않았고요. 2번,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자, 시간의 흐름도 나오지 않습니다. 자, 3번, 비의 다양한 모습을 통해, 자, 비의 모습이 아니고 나무죠. 비를 맞는 나무들의 모습이고요. 인생의 의미를 성찰하지도 않습니다. 비를 맞는 다양한 나무의 반응을 생동감 있게 표현하고 있다. 자, 그러면 우리 얘가 정답이고요. 5번, 나무와 사람을 대조하여, 여기까지는 맞는데 말하는 이의 소망을 강조 아닙니다. 자, 뭘 나타내? 인간들의 모습, 사람들의 모습을 비판하기 위해서 나무와 사람의 모습을 대비했다라고 봐야 되겠죠. 이 시의 표현상 특징으로 알맞은 것을 보기에서 고릅니다. 반복적인 표현을 통해 운율을 만든다. 자, 뭐가 반복됐죠? 비가 오면 또 2번 나왔고 나무가 있고 그리고 맨 끝에 있고 반복했죠? 자, 그러면 반복적인 표현으로 운율 만들어요. 인간과 자연물, 나무를 대비하면서 인간의 삶의 태도를 비판하고 깨달음을 줍니다. 맞고, 모든 연을 3행으로 구성하여 절제된 느낌. 한번 다시 볼까? 자, 지금 보면 다 3행인데 마지막 연은 2개의 연으로 이루어져 있죠? 자, 그럼 얘는 3행으로 안 되겠네요. 자, 영탄법. 영탄법은 뭐냐면 감탄사나 감탄형 어미, 오오, 뭐뭐구나 이런 애들이 와야 영탄법이에요. 우리 여기서는 영탄법이 나오지 않습니다. 1번이 정답이에요. 18번, 다음 중 보기의 관점에서 시를 해석한 것은? 이 관점은 문학작품이 독자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에 초점을 둔 문학적 관점이다. 자, 누구를 중심으로? 독자요.
즉, 이 관점은 문학작품과 관련된 독자의 역할을 강조하며 문학작품이 독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가치 판단의 기준으로 세운다. 자, 그럼 독자가 얻은 깨달음을 중심으로 볼 겁니다. 1부터 3년에서는 나무의 모습을, 4년에서는 사람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어. 자, 이건 내적인 요소죠. 바로 작품 내용 중심, 작품을 중심으로 봤고요. 시인은 비를 맞는 나무들의 모습을 통해 인간의 여러 가지 모습을 전달하고 싶었던 것 같아. 바로 작가의 의도를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건 뭐겠니? 바로 작가를 중심으로 봤죠. 작가. 나무가 있고 라는 표현을 반복해서 비를 맞는 나무들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어. 역시 작품을 중심으로 보고 있고요. 시의 표현을 중심으로 살펴볼 때 이 시는 비에 맞서는 나무의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는 작품인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뭘 중심으로? 시의 표현을 중심으로 라고 얘기했죠. 자, 시의 표현이라고 했으니까 역시 작품을 중심으로 본 거예요. 자, 그 다음 5번. 내 모습이 어떤 나무와 비슷한지 생각해보고. 자, 나 독자죠. 죄를 씻는 나무처럼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를 가져야겠다고 다짐해서 자신의 깨달음, 다짐, 나한테 가지고 왔죠? 독자 중심 5번이 정답이 됩니다. 19번. 이 시를 읽은 독자가 반성할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는데, 우리 여기서 인간의 모습을 비판하는데 어떤 것을 비판한다고 그랬니? 바로 인간의 비겁함. 자, 비를 나무들은 당당히 맞고 있는데 인간은 우산으로 비를 가려. 자, 어떻다? 비겁하다. 자, 적절 2번. 그래서 비겁한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20번. 이 시의 마지막 년에서 나무가 아닌 사람의 모습을 묘사한 이유를 조건에 맞게 서술하시오. 시인의 의도는 뭐라고? 인간의 이런 비겁한 모습을 비판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뭐예요? 나무와 대비되는 사람들의 모습에 비추어서 인간의 삶을 돌아보도록 하기 위해 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1단원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어려운 내용은 각자 따로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고하셨어요.